안녕하세요. 어, 연휴 잘 쉬고 왔죠?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피동 표현을 공부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일단 피동 표현에 우리 교과서에는 문장 성분에 대해서 알아야지 피동 표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한번 했었지만, 긴 연휴로 인해서 아마 까먹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본격적으로 피동 표현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문장 성분 공부를 했었는데, 자, 문장 성분은 품사하고는 또 달라요. 자, 품사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의 갈래를 우리가 품사라고 하는 거고, 이제 문장 성분은 실제로 우리 문장 안에서 사용되는 그 단어의 묶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긴가민가한 친구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짧고 쉽게. 예를 들어서 누구로 할까? 주어는 호랑이가 오누이를 무섭게 위협했다. 자, 이런 문장이 지금 왜 나왔냐면 사실 우리가 배우는 피동 표현에서 이제 교과서에서 예문을 그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알죠? 그 내용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교과서에서.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내용이 있을 법한 그 문장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주어란 게 뭔가요? 주체가 되는 것. 그러니까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을 주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서술어는 뭐예요? 서술어는 잘 모르겠으면 일단 우리 문장에서 보통 가장 끝에 오는 게 서술어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끝에 온 게 뭐예요? 위협했다죠. 자, 근데 이 가장 끝에 오는 요 말들은 보통 동작이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요. 그래서 요 위협했다 같은 경우에는 동작인가요? 아니면 상태인가요?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뭘 하고 있어요?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 뭔가 움직임이죠. 이게 서술어예요. 자, 서술어. 자, 그럼 서술어의 주체, 요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오누이예요? 무섭게 해요? 아니죠. 호랑이죠, 호랑이. 자, 호랑이가 바로 주체,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주어가 됩니다. 자, 주어와 서술어를 찾았으면 나머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이제 여기 부사어가 나오는데 부사어라는 것은 주로 동사나 형용사, 자, 동작이나 상태를 우리가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동사. 이건 품사예요. 선생님이 품사 관련해서는 프린트 하나를, 아니야, 프린트가 아니라 품사 관련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1학년들이 지금 품사를 배우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동작을 나타내는 것은 동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용사라고 해요. 품사에서. 이제 문장 성분과 품사는 좀 다르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부사어라는 것은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말을 부사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얘 동사죠. 그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말, 여기서 말 그대로 서술어로 꾸며주는 말이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냥 위협한 게 아니라 어떻게 위협했나요? 그렇죠. 무섭게 위협했어요. 무섭게가 바로 동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무섭게란 말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실. 호랑이가 오누이를 위협했다라고 말해도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위협했는지 더 꾸며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섭게라는 말은 위협했다라는 서술어,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말에서 이거는 이제 쉽게 구별하는 방법인데 을이 붙으면 목적어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간혹 가다가 이 을을 생략하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 건데 보통 을이 붙으면
을을이 붙으면 다 거의 대부분 목적어고 이게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요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에요. 동작의 대상. 자, 이 동작에 위협하는 동작을 하는 주체는 호랑이인데 이 위협하는 대상, 뭘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온우이죠? 그런 걸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 그것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사어를 알아봤어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말의 문장 성분 중에서 꼭 필요한 이제 주성분에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가 아니라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들어가거든요. 사실 부사어는 지금 우리가 문장만 봐도 알겠지만 생략이 돼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쵸? 생략이 돼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말의 주성분 중에 주성분 4가지 중에서 3가지는 여기 이미 나왔고, 이제 안 나온 1가지는 보어예요, 보어. 자, 보어는 말 그대로 보충하는 언어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아주 한정된 부분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자,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나 가가 붙은 말을 우리는 보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과는 과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곰이, 여러분 그 당군신화 알고 있나요? 당군신화? 당군신화에서 곰, 웅녀 나오죠. 곰이 뭐가 되나요? 나중에 쑥 먹고선 쑥과 마늘만 먹고 사람이 되죠. 사람이 되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 되다, 아니다의 주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되다, 아니다는 형용사,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어예요. 얘네들은 서술어예요. 주체는 뭔가요? 사과는 사과가라고 해도 되죠. 사과가 과일이 아니다. 곰이 사람이 되다. 얘네들이 주어죠. 이 서술어의 주체 뭐가 아니고 뭐가 된 거니까. 근데 여기서 자,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이나 가가 붙은, 요거는 가가 아니지만 어쨌든 가가 붙는 말들도 있어요. 요 말들을 우리는 보어라고 하는 건데 이것들이 보어거든요. 이거는 그냥 외워놓으면 돼요. 보어라고 하는데 이제 보어가 왜 주성분이냐 봐요. 이 말이 없어. 만약에 사과는 아니다. 뭐가 아니라는 거지? 곰이 되다. 뭐가 아니라는 거지? 보어 없으면 문장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말의 문장 성분 중에 주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 성분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만 문장 성분을 알아보고 한번 이제 교과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몇 쪽이냐면 66쪽이에요. 자, 66쪽 같이 볼게요. 여기 지금 교과서에 문장 성분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장 성분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상황이라도 누구를 주어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어가 뭔지 배웠죠? 주어로 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진다. 주어가 자기 힘으로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하고, 그 반대로 피해를 입는 것,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한다. 우리 친구들이 사동, 능동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사동하고는 또 달라요. 사동은 시키는 거죠. 피동은 당하는 거. 피해를 입다 이럴 때 피자랑 똑같은 피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볼게요. 자, 두 문장을 분석하고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으로 구분해 보자.
자, 호랑이가 오누이를 쫓았어요. 주어가 스스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주어가 자기 힘으로 동작이나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스스로 쫓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표현인가요? 주어가 행위를 하는 능동 표현이죠. 능동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문장 오누이가 호랑이에게 쫓겼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뭔가요? 쫓기고 있는 게 누군가요? 오누이죠. 오, 오누이이기 때문에 쫓기고 있어. 자, 주어가 행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당하고 있는 건가요? 당하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피동 표현이라고 해요. 피해를 입는 표현, 당하는 표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곁들여서 또 다 한 가지 얘기하자면 요거 문장 성분 뭔가요? 을을 붙으면 뭐라고 했죠? 그렇죠. 목적어. 자, 여기 애게가 붙었네요. 근데 봐봐요. 오누이가 쫓겼다 라는 말인데 누구에게? 호랑이에게 쫓겼다. 이거는 약간 선생님 호랑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호랑이에게는 빠져도 되는 부사어예요. 부사어. 부사어고 이제 팁을 주자면 에게 뭔가 장소를 나타내는 말도 부사어고 애나 에게가 붙으면 부사어다. 머릿속에 입력을 좀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지금 호랑이가 오누이를 쫓았다. 쫓다라는 말이 기본형이거든요. 근데 쫓다가 기본형이에요. 기본형이고 근데 지금 피동 표현에서는 쫓기다라는 말이 사용되었어요. 쫓기었다. 자, ot은 똑같은 이제 과거를 의미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쵸? 쫓다를 갖다가 쫓았다라고 하면 과거 시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ot으로 쓰인 이유는 기 뒤에 왔기 때문에 이제 발음상의 편의를 위해서 ot으로 바뀐 거고 왜냐면 쫓기었다, 쫓갔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쫓겼다는 말이 되지만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거는 at이랑 ot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소리만 다른 거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 기가 중간에 첨가가 되었구나. 기라는 말이 첨가가 되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기가 들어가서 우리는 피해를 당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피동 전미사라고 해요. 자, 피동 전미사에는 이희리기가 있습니다. 이희리기 외워주세요. 이희리기 또는 우리는 말에다가 아지다, 어지다를 붙이기도 하고 명사에다가 되다를 붙여가지고도 피동 표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잘 외워둡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를 일단 외워두고 그 다음에 문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능동 표현에서는 호랑이가 오누이를 쫓았다 라는 말이 있었고 피동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가 바뀌었어요. 여기 목적어가 주어로 왔고 오누이가 그 다음에 주어가 부사어로 옵니다. 호랑이에게 그 다음에 요 서술어가 피동전미사 기를 포함한 것으로 바뀝니다. 쫓았다 요 사이에 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쫓기었다, 쫓겼다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 순서 요렇게 위치 바뀌는 것과 문장 성분의 위치가 바뀌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피동 표현을 만드는지 그것을 잘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위 문장에서 피동 표현을 만든 건 뭔가요? 첫 번째 거죠, 첫 번째 거. 동사 더하기 피동 전미사 이희리기. 다음 옆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왼쪽에서 한 거 오른쪽에서 한번 이제 연습을 해볼까요? 다 같이? 자, 일단 사냥꾼이 사자를 잡았다. 자, 이거는 자, 목적어가 주어로 오고 주어가 부사어로 오는 거고 잡았다가 뭔가 피동 전미사를 사용해가지고 그 잡았다 갔다가 피동 표현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 친절하게 뭘 사용하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 안 나와 있어도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희리기 중에서 봐봐요. 잡이었다. 잡히였다. 그다음에 잡리였다. 잡기였다. 뭐가 말이 되나요? 희밖에 말이 안 돼요. 물론 희가 어수로 희 뒤에 어수로 바뀌는 거. 그 아까 얘기했었죠. 아시랑 어시랑 똑같다. 그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아시 어수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 어디 있어? 자, 사자가 목적어가 이제 주어로 가죠. 사자가 그다음에 주어가 뭘로 가요? 부사로 가요. 사냥꾼에게 그다음에 잡았다가 뭘로 바뀌어요? 피동 전미사를 포함해서 잡혔다. 잡히 사실 이거는 이제 이거죠. 잡히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요걸 이제 표시할 때 선생님은 그냥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이제 정식으로 쓴다면 우리는 이 왼쪽에 지금 몇 쪽이에요? 66쪽에 나오는 거 보면 쪽 뒤에는 이제 짝대기가 한 개 있고 앗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짝대기가 있고 다 같은 경우에는 앞에만 짝대기가 있죠. 그 짝대기의 의미는 뭐예요? 앞에 짝대기가 있으면 앞에 뭔가 다른 게 붙을 수 있다는 말이고 뒤에 짝대기가 붙어 있으면 뒤에 뭔가가 붙을 수 있단 말이고 지금 앗 같은 경우에는 기나 앗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뒤로 짝대기가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앞뒤로 말이 붙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잡히었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떻게 써줘야 됩니까? 그 정확히 쓰자면. 자, 희는 이렇게 쓰고, 엇도 이렇게 쓰고, 다는 요 앞에만 짝대기를 거주면 될 것이고, 잡은 뒤에다가 짝대기 거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엄마가 아이를 안았다. 한번 해봅시다. 목적어가 주어로 오고 주어가 부사어로 오고 자, 안았다는 이희리 중에서 뭐가 와야 어울리나요? 아이가 엄마에게 안기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바람이 나뭇가지를 꺾었다. 자, 이거는 사실 여기는 어지다를 사용하라 그랬는데 어지다도 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 여기 잡았다랑 이제 안았다 같은 경우는 잡아지다 안아지다 이렇게 되면 말이 약간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동 전미사만 쓴 거고 어지다도 얘는 꺾었다 같은 경우에는 꺾이었다. 피동 전미사 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뭐 어지다 같은 보조 용언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일단은 문장 성분이 어떻게 이동하나요? 자, 목적어가 주어로 가야 되겠죠. 나뭇가지가 주어는 부사어로 갑니다. 바람에 자, 부사격 조사 아까 얘기했었죠. 에게 바람에 자, 꺾이었다도 가능하고 그쵸? 자, 꺾이었다는 꺾였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건 이제 가능한 거 얘기한 거고 이제 이 책에서 의도한 대로 쓰자면 뭐라고 써?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피동 전미사가 아니라 보조 용어 써가지고 꺾 꺾어졌다. 음. 지금 약간 이게 갑자기 잘 안 돼가지고 왜 이러지? 꺾어졌다 라고 쓰면 되겠죠. 꺾어졌다. 꺾어졌다라고 쓰면 되겠죠. 자, 선생님 꺾어지다가 아니라 왜 꺾어졌다라고 썼어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시제를 맞추기 위해서예요. 여기 지금 꺾다 그러다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다 이렇게 돼 있죠. 과거 시제 그대로 맞춰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꺾,
어지다. 이게 붙는 겁니다. 그래서 꺽, 미안해요. 이게 순서가 이게 아닌데. 요 과거 시제 같은 경우 여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꺽, 어지, 얻다. 이렇게 됩니다. 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는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을 복구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복구했다라는 말은 우리 여기 선어말 어미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히, 리기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되다, 어지다 요거를 중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복구? 어지다 요거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지다도 안 되고 이제 명사 더하기 되다의 형태로 피동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되다를 쓰는 거고, 자, 이거 우리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자, 여기서 일단 주어가 뭐예요? 주어. 그 다음 목적어는 뭐 그냥 건물이 아니라 무너진 건물. 그러니까 사실은 건물을 요게 이제 목적어고, 무너진 같은 경우에는 건물 이 명사를 꾸미고 있는, 체온을 꾸미고 있는 관용어예요. 관용어. 근데 이제 이 세트로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무너진 건물이 주어는 건물이지만 이 관용어까지, 앞에 붙어 있는 관용어까지 세트로 움직입니다. 그다음 서술어는 뭐예요? 복구했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목적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목적어가 왜 이렇게 크지? 목적어가 주어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격조사 뭔가요? 이 가죠. 건물 뒤에다가 이가 붙이는 거죠. 건물이, 근데 그냥 건물이 아니라 무너진 건물이,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사람들에 의해. 그 이유가, 이게 의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써도 맞긴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의해라는 말을 써야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더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교과서에 이렇게 쓴 거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주어가 부사어로 가죠. 사람들에 의해, 뭐뭐에 의해라고 해도 얘는 여전히 부사어입니다. 사람들에 의해. 자, 서술어가 이제 바뀌어야 되죠. 피동 표현으로. 되다를 쓰라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복구. 되다는 명사 더하기 되다가 되는 거예요. 복구, 돼. 근데 여기 봐봐. 복구했다가 시제가 어떻게 돼요? 복구, 하. 여기다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붙었죠. 이거 어스 갖다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라고 해요. 아까 이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란 단어가 나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이 이제 그렇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그러니까 원문에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됐기 때문에 요 피동 표현으로 바뀐 문장에도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는 그대로 사용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구돼 하고 다 사이에 붙는 거죠. 복구되었다. 그리고 요거가 되었다를 갖다가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됐다 라고 하는 거죠. 복구됐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7쪽을 다 해봤어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탐구 2번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능동 표현을 쓰고 있는데 왜 피동 표현을 왜 쓰는지, 그러니까 피동 표현이랑 능동 표현이 어떻게 의미가 도대체 다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시간이 지금 이제 24분, 25분이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끊고 두 번째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